이제 병아리들은 엄마가 옆에 없어도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농장을 돌아다닌다. 마찬가지 캔디도 더 이상 병아리들을 과잉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도록 내버려둔다. 얼마 전 다니가 병아리들을 키울 땐 다 자라지도 않은 병아리들을 독립시키기 위해 심하게 괴롭혔는데 과연 캔디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궁금했다. 그래서 매일 밤 캔디와 병아리들이 있는 닭장을 확인해보는데 캔디는 아직도 다 자란 병아리들을 품어주고 있었다. 캔디의 이런 행동은 얼마 전 다니가 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병아리들도 그런 캔디를 믿고 따르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는 앵두를 포함한 고양이들이 농장을 지키고 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며칠 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체리나무 한 그루가 부러졌다. 이 나무는 체리나무 중에서 가장 맛이 좋은 체리가 열리는, 그래서 내가 아끼는 나무이다. 그런데 며칠만 더 있으면 맛있는 체리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잘 익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 아쉽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마음만 아프고 끝났겠지만 나는 이 부러진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다행히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라 일부분이 아직 붙어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면서 취목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농장에 50개가 넘는 취목을 만들었다. 취목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취목을 하고 싶은 나무의 가지를 선정하고 나무 껍질을 벗길 위치에 대략 2cm 정도의 표시를 한다. 그 뒤 예리한 칼로 나무에 표시한 부분만큼 껍질을 벗겨내는데 나는 접목을 할 때 사용하는 칼을 사용했다. 나무의 껍질을 벗길 때 중요한 것은 형성층까지 모두 벗겨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시 껍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벗길 부분의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칼질을 한 뒤 손톱을 이용해 벗겨내면 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나무들을 취목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나무들의 껍질을 쉽게 벗겨낼 수 있다. 껍질을 벗겨낼 때 중요한 관건은 형성층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벗겨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껍질을 다 벗겨내었으면 벗겨진 곳에 밝은재를 발라준다. 발라주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나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밝은재를 발라준다. 이때 밝은재를 발라주는 위치는 가급적 뿌리가 생성될 곳에 집중하도록 한다. 취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품종의 나무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3년짜리 나무를 바로 만들 수 있어서 나무를 키우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밝은재를 대충 발랐으면 껍질 벗긴 부분을 감싸줄 취목볼에 물을 잔뜩 먹은 상토를 채운다. 참고로 취목볼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니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젖은 상토를 채운 취목볼을 껍질 벗긴 부분에 감싸주고 반드시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물을 머금은 취목볼은 무게가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지 않으면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취목볼의 색깔에는 검정색도 있지만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기 쉬운 투명한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취목볼에 있는 4개의 구멍을 모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주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나의 입장에서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지만 막상 해보니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었다. 그 이후에도 나는 이 나무에서만 총 11개의 취목을 만들었다. 보통 한 나무에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는데 이 나무는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이기에 최대한 많은 수의 취목을 만든 것이다. 취목을 만들고 난 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토의 수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엔 여름 장마철 기간에 맞춰서 취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보통 2-3개월 정도 지나면 충분히 뿌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꾸준하게 지켜볼 생각이다. 한 그루의 나무의 희생으로 다시 11그루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이제 이 나무의 역할은 새로운 생명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죽지 말고 버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좀 덜 익긴 했지만 부러진 나무에 달려있는 체리를 먹이기 위해 닭들을 부른다. 눈치가 빠른 암탉 한 마리는 좀 전부터 와서 체리를 먹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닭들은 체리나무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 이런 종류의 먹거리는 오로지 태양이와 그의 암탉들의 몫이다. 농장에 있는 닭무리들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는데 태양이 그룹만 주류이고 나머지 수탉 그룹은 비주류에 속한다. 자기 그룹의 수탉의 서열이 높으면 그 무리 안의 암탉들도 서열이 높아지고 수탉의 서열이 낮으면 그 반대가 된다. 애석하게도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인간 사회랑 매우 비슷한 것 같다. 먹을 게 생길 때마다 닭들을 먼저 챙기는 이유는 닭들은 먹다가 다 못 먹으면 남기는데 반해 거위나 오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나무 하나가 부러진 게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체리나무들에 달려있는 체리의 양은 작년보다 무려 3배는 증가한 것 같다. 때마침 레오그룹 거위들이 체리를 먹기 위해 다가온다. 더러운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태양이와 암탉들은 자리를 비켜준다. 닭들도 과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지만 채식주의자인 거위들은 과일을 보면 환장하듯 좋아한다. 농장에 과일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많으면 낙과한 과일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기 때문에 나무 밑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는 장점도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떨어진 과일은 조금만 지나면 부패하게 되어 냄새나고 지저분해지는데 거위와 오리들은 떨어진 과일들을 절대 남겨두지 않는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급한 거위들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무가지를 물고 흔들어 강제로 낙과를 시켜 과일을 먹는다. 그 과정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일도 생기긴 하지만 평소 거위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과일나무를 키워서 따먹을 수 있기까지에는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매년 풍족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사람도 먹고 내가 키우는 동물들도 먹고 그리고 야생새들도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과일나무들을 심어야겠다.